고혈압이건 당뇨병이건 We need to ensure 고지혈증이건 that our 증상이 전혀 strategies are 없습니다. aligned with the company's long-term 심각해질 vision. 때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혈압이 200에 가까워져도 모릅니다. 위험 요인이나 동맥경화에서도 아무 증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약을 먹으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다리가 붓는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되면 약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의사가 돈 때문에 약을 처방했다고 오해하기도 하죠. 유튜브 클립 등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게 된 이유에 대해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는 인과관계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없는데 약을 먹어서 평생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어서 약을 먹게 되는 겁니다. 원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약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고혈압이 생기는 사람들은 20대부터 이미 혈압이 높을 수 있습니다. 20대, 30대에도 혈압이 높지만 그 당시의 혈관은 매우 튼튼합니다. 신체가 전성기 상태이기 때문에 비만, 짠 음식 섭취, 운동 부족 등으로 혈압이 올라가더라도 이는 기능적 고혈압 상태입니다. 몸이 피로해서 혈압이 올라간 경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하루 중 자주 반복되면 혈압이 계속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만약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체중을 줄이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며 40대, 50대가 되면 혈관벽에 기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변성이 일어나죠. 기능적 고혈압이었던 상태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무리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도 고혈압이 계속됩니다. 약을 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본인의 위험 요인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음식, 운동 부족, 비만 등이 겹치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초기에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를 깨닫고 체중을 줄이고 운동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거나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건강한 생활을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을 시작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건강을 너무 소홀히 하다가 기질적인 고혈압이나 당뇨병 상태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이는 원인이 지속되다가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을 50대까지 방치하면 평생 약을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의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면 약을 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외가 쪽에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으로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많아 유전적 소인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대부터 혈압을 자주 측정하기 시작했고 혈압이 149 주입을 넘거나 130, 80을 자주 넘으면 약을 먹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압 자체가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지만 특히 뇌혈관은 높은 혈압 상태에서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높은 혈압이 있었더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면 과거의 높은 혈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혈압 기간 동안 혈관은 계속 손상을 받습니다. 정상 혈압을 유지할수록 뇌혈관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적정 수준으로 먹으며 혈압을 강하게 조절해왔고 50대가 넘은 지금도 약 1가지 반 정도로 쉽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고혈압은 혈관 탄력성이 좋아 상처를 덜 받지만 40대 이후부터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치료를 늦게 시작할수록 혈관 경화가 심해지고 필요한 약의 양도 많아집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초기에 잘 관리하면 적은 약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에 대한 반감은 왜 생길까요? 영양제는 약효가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제는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성분을 농축한 것이며 임상시험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상인에 가까운 사람은 영양제를 먹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사치품 같은 존재입니다. 약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 강력한 의학적 효과를 내는 반면 영양제는 부족할지도 모르는 성분을 보충하는 정도입니다. 영양제는 음식물 성분이라 안전해서 많이 유통되지만 장사꾼들이 과장 광고를 하곤 합니다. 반면 보험 적용 약물은 한국에서 광고가 제한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약을 광고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통 약물이나 영양제만 광고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영양제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부터 보약에 대한 믿음이 영양제로 이어졌고 비싼 영양제를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성분을 농축한 것이므로 몸은 이를 과식으로 인식하거나 배설합니다. 약물은 세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화합물을 강제로 제공하며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어 심각해질 때까지 모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혈압이 200에 가까워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 부작용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의사가 건강을 해친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으며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파라켈수스의 명언처럼 용량이 약과 독을 결정합니다. 적정 용량은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의사는 부작용을 설명하거나 생략하며 환자에게 적절히 처방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약은 목숨 걸고 먹어야 하며 이는 수백만 명의 데이터로 증명된 것입니다. 약의 부작용을 감당하며 장기적인 건강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부작용이 없어 좋다고 착각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꼭 필요한 약을 잘 복용하며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약물 복용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는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증상이 없어도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이승훈 교수의 이야기는 우리가 건강을 소홀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약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는 큰 울림을 줍니다. 반면 방치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미래에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주는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건강을 위해 어떤 작은 실천을 시작할 건지 또는 이 영상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소중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